이게 뭐지? 이게 모두 얼마야? 50억? 대출이 이렇게 많다고? 현우야, 지금 당장 집에 와. 정말 큰일 났어. 뭐야? 대체 무슨 일인데? 이것 좀 봐, 아버님이. 이게 진짜야? 현우야!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앉아라. 이제 다 털어놔야겠다. 절대 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죠.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정수는 거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로 동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공무원 시절의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정확한 시간,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하루하루. 정수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무게감의 정체는 바로 거실 구석 책장 위에 있는 작은 금고였습니다. 운동복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 정수는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30분 정도 걸리는 산책로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의 일과였죠. 이른 시간이었지만 산책로에는 벌써 몇몇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었어요. 정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에 사는 김영우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살아야죠. 몸이 망가지면 자식들한테 짐만 되니까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정수의 머릿속에는 자꾸 집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는 거실 구석 책장 위에 있는 그 작은 금고 생각 말이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서류함 같았지만 정수에게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 안에 담아둔 비밀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산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샤워를 한 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큰아들 현우 가족도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수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책장이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금고. 먼지가 쌓여 있어서 마치 오래전부터 방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절대 이 통장은 열어서는 안 된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미 수백 번도 더 반복한 다짐이었지만 매번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끔은 그냥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현우의 신뢰하는 눈빛을 생각하면 더욱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정수는 집을 나섰어요. 동네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의 또 다른 일과였죠. 노인정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정수야, 어서 와. 오늘도 한판 붙어보자고. 바둑 상대인 김영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수는 바둑알을 집으며 웃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기겠어요. 하지만 바둑을 두는 내내
정수의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집 생각이 났고 특히 그 금고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둑알을 놓는 손도 미묘하게 떨렸고 평소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수들을 연신 놓쳤죠. 정수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평소 같지 않네. 김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정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눈치채는 건 아닐까? 혹시 벌써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옆에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 한번 잘못되면 가족까지 힘들어지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수는 바둑알을 떨어뜨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정수에게는 천둥같이 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황을 아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 평상시 하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와 며느리 지영, 그리고 귀여운 손자까지 함께하는 즐거운 식탁이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정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지영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수는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영은 시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딱히 물어볼 만한 것도 없었죠. 식사 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금고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도 자꾸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절대 아직은 안 돼. 오후가 되자 정수는 다시 산책을 나갔어요. 이번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코스였습니다. 걸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오히려 걸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서 정수는 문득 멈춰 섰어요. 어린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평소라면 기꺼이 사주었을 텐데 요즘은 작은 지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준 과자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에 정수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도 오래가지 못했죠.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았지. 산책하고 바둑 두고 또 산책하고. 정수는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대답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지만 뭔가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정수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조마조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도 침실로 향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정수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릴 텐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정수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금고와 그 안에 든 비밀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또 같은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지속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정수는 베개를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나도 박정수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금고를 바라보는 시간도 길어졌고 가족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점점 어려워졌죠. 그런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회사 일로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이 좁아서 책상이 필요했는데 마침 거실 구석에 있는 책장 위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별 생각 없이 그곳으로 향했죠. 평소에 관심도 없던 구석진 공간이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여기 위에 있는 이거 뭐예요? 현우가 금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비상금이에요? 그 순간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고를 열어본 건 아니었으니 다행이었어요. 건드리지 마라.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절대 열면 안 된다. 현우는 아버지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평생 온화하고 차분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거실에 있던 지영도 고개를 돌려 이상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현우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뺐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정수는 자신이 너무 과격하게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게 뻔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현우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개인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어서 그래. 정수는 애써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어요. 변명도 어색하게 들렸고 현우의 표정에서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현우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서류라면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었을까요? 평생 가족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했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아내 지영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가 잠든 후 침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둘 다 오늘 일어난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여보, 오늘 아버지 반응 좀 이상하지 않았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평소 아버님 같지 않으셨어요. 지영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뭔가 감추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뭘까? 정말 단순한 서류일까?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격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지영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많았습니다. 혹시 건강 문제에 관한 서류일까요? 아니면 재산 관련? 글쎄, 건강 문제라면 우리에게 얘기하셨을 텐데.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우리에게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으셔서 더 이상한 거야. 한편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반응을 계속 떠올리며 자책했어요. 너무 과하게 반응했나? 혹시 의심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 정말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들킬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다음 날 일요일 가족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어제의 일 때문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수는 현우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해했고 현우는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응, 좋지. 정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산책하면서 어제 일에 대해 더 캐묻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산책 중에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아버지를 더 압박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의 상황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보다 훨씬 살기 어려워졌어. 정수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현우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정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되었어요. 자꾸 현우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벌써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금고를 몰래 확인해 본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현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믿고 존경하는데 사실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현우야. 정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 현우는 기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네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였어. 정수는 결국 다른 말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은 것 같았거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가족들을 속일 수 있을까? 언젠가 다 드러나겠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정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자신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도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니. 과연 이게 맞는 일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깐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등을 돌리는 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꿈, 온갖 끔찍한 상황들이 꿈속에서 펼쳐졌죠.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악몽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금고를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정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며느리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째 거동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지영이 청소며 빨래며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거실 청소를 하다가 책장 위 먼지를 닦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먼지가 정말 많이 쌓였네. 지영은 물걸레를 들고 책장 위를 꼼꼼히 닦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하시던 곳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손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지영의 손이 그 금고에 닿았습니다. 며칠 전 현우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상자 말이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단순한 서류라고 하셨지만 그때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지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책을 나가셨고 현우는 출근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지영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지영은 금고 안에서 통장 몇 개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비상금이 들어있나 싶어서 기대했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통장 안에는 저축이 아니라 대출 내역이 가득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이 적혀 있었죠. 지영은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 날짜를 보니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였어요. 심지어 아직도 갚지 못한 채로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대출 사유였어요. 보증을 섰다가 떠안게 된 빚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사업 보증금, 온갖 복잡한 금융 거래들이 얽혀 있었어요. 현우야, 큰일 났어. 지영은 급하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회의 중이라 받을 수 없었어요. 지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통장들을 뒤적거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채권자들로부터 온 독촉장들도 있었어요. 이미 몇 차례 독촉을 받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점심 즈음에서 현우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급한 일이라고 연락했는데 뭐야? 여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현우도 아내의 심각한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졌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 제발 빨리 와줘. 지영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이 다급하게 맞이했습니다. 현우야, 이것 좀 봐. 지영은 현우를 거실로 이끌고 가서 통장들을 보여줬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통장? 맞아요. 그런데 이거 다 빚이에요.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축이 아니라 대출이야. 그것도 몇억 원이나 되는. 현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숫자가 잘못 적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야?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몰래 이런 독촉장도 있어요. 지영은 다른 서류들도 보여줬어요. 벌써 몇 번이나 독촉을 받으셨나 봐요. 법적 조치까지 예고된 상태예요. 현우는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 현우가 중얼거렸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전이 아니라 훨씬 오래된 것 같아요. 지영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산책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우와 지영은 당황해서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수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우와 지영의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죠. 현우야. 정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앉아라. 이제 다 얘기해야겠다. 현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내 잘못이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다던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지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원망도 생겼어요.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현우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런 큰 빚을 어떻게?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후배 보증을 섰다가.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현우와 지영은 정수를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간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이제야 드러날 시간이 왔어요. 현우와 지영은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죠. 현우야, 지영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아버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여 년 전이었지. 공무원 시절에 나보다 5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음식점 체인을 하겠다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어.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통장의 날짜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2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매일 찾아와서 애원했어. 가족이 아픈데 돈이 필요하다고, 꼭 성공시키겠다고. 지영은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량한 성격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서주었어. 5천만 원 정도였지. 그 정도야 뭐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복잡해.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춘 거야. 도망간 거군요. 지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때부터 은행에서 내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지. 정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보증인이니까 대신 갚으라고. 처음에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자가 계속 붙어서. 현우는 통장을 다시 살펴봤어요. 원금 5천만 원이 2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서 지금은 몇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때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말해? 네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갑자기 집에 빚이 몇 천만 원 있다고 하면 너희 인생이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그래도 가족인데. 지영도 안타깝게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혼자서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수는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면 몇 년 안에 해결될 줄 알았지. 하지만 정수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했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기다려드렸습니다. IMF가 터졌어. 그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지. 이자만으로도 내 월급을 다 넘어버렸어. 정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된 거야. 현우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20년 전 IMF 사태는 모든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그 후로는 갚기는커녕 원금이 계속 늘어만 갔어. 정수는 고백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빌려서 이자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빚이 더 늘어났지. 지영은 시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특히 네가 결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 정수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혼 자금도 제대로 못 도와줘서 미안했고 빚 때문에 혼사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현우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결혼할 때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신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 네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아버지가 빚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 서류들을 보니까 후배 보증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는 현우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가장 말하기 힘든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현우야.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후배 문제만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투자를 했었어. 부동산에 주식에. 빚을 갚기 위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거야. 현우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들이 있었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었습니다. 그 투자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응.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다 날렸고 부동산도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서 빚은 더 늘어났지. 지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후배 보증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무리한 투자까지 했다니. 아버님,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빚을 갚고 싶었어. 정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매달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원금은 줄지 않고 이런 식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현우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도박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 정수는 자책했어요. 결국 더 큰 빚만 지게 됐지. 이제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어. 그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의 아내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긴장했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지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 아직 말 못했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거대한 비밀을 아버지 혼자 감당해 왔다니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죠? 현우가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서류들을 치웠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정수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전화기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수가 받자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수 씨죠? 금융회사에서 연락드립니다.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데 언제 시간 되시겠습니까?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좀 어려워서. 그럼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연락 없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수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현우야,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정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던 말투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정수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 전화 제가 받을까요? 현우가 제안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가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였어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노인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수 씨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금액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왔는데요. 노인정 안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정수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현우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요. 현우야, 이제는 동네에서도 다 알게 될 것 같아. 아버지,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을 찾는 거죠. 하지만 현우도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꾸 마음이 딴 데로 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현우가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알아보다가 인사팀 직원에게 걸렸습니다. 현우 씨, 혹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회사 내에서 현우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현우의 귀에 들렸어요. 현우네 집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요즘 표정도 안 좋더라. 현우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정수의 아내가 쓰러진 겁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당신이 빚을?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수는 아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나 몰래 이런 일을.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말 안 했어?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힘들게? 지금이 더 힘들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현우와 지영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일까지. 현우는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정수가 보관하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현우는 더 많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후배 보증과 투자 실패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현우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물었어요. 정수는 그 서류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 손실, 지인 보증? 이게 다 뭐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높아졌어요. 후배 보증 하나가 아니었다고요? 정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서류를 자세히 보니 후배 보증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보증을 서주었고 직접 사업 투자도 했으며 심지어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들이 떼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워낙 오래전 일들이라. 정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현우야, 아버지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셨다고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정수는 아들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지영이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찾아낸 건데 그것은 정수가 직접 사업을 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버님, 이것까지요? 지영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줬어요. 그건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우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후배가 도망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투자 실패를 한 거였군요. 정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정수가 울며 말했어요. 나는 무너져도 너희는 지켜주고 싶었는데. 현우와 지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존경해왔던 아버지,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버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현우 부부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온 가족이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정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현우와 단둘이 남았을 때였죠. 여보, 이제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현우는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속이셨잖아. 20년 동안이나. 그렇죠. 속상하고 화도 나요. 지영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버님도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20년 동안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현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영이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우리 결혼할 때도 5년 전 집 살 때도 아버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현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직장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장이 불러서 갔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우야, 내 아버지 박정수 씨 맞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공무원 하셨던 분이야. 옛날에 얘기 들은 적 있어서.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참 성실하신 분이었다고 하더라. 현우는 어리둥절했어요. 네, 내 아버지 때문에 혜택 본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다가 본인이 고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더라. 부장의 말에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요? 응. 그래서 더 안타까워.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이 독이 된 거잖아. 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모님 일로 고생이 많겠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현우는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지영에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현우가 정수를 거실로 모셨어요. 저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야, 현우야. 너희가 화내는 게 당연해. 아버지,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지영이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생각해봐요. 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겠느냐? 괜찮을 리가 있어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요. 이제는 저희랑 같이 짊어져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셔야 해요. 더 이상 숨기시면 안 되고요. 그럼 당연하지.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지영도 덧붙였어요. 집을 줄이고 생활을 단순화하고. 현우도 동의했어요. 저도 부업을 찾아볼게요. 지영이도 일자리 구하고. 정수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가족이잖아요. 지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저희랑 같이 아픔을 나누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가족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확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전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현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출 원금만 해도 3억이 넘고 이자까지 하면. 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현우가 용기를 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요. 정수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법무사 있어. 한번 상담 받아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지영이 격려했어요.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채무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원금을 줄이거나 이자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정수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 수준을 많이 낮춰야 할 거예요. 법무사가 덧붙였어요. 현우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할 수 있죠? 물론이죠. 지영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어요. 숨기고 버티는 것보다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게 더 큰 용기였다는 걸 말이죠. 2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데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현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가족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도 줄여야겠네요. 지영이 말했어요. 응, 전셋집으로 이사하자. 현우도 동의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 정수가 또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정수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도 가족들의 결정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네.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밤 박정수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채무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채권자들과의 최종 협상 날이 정해졌습니다. 박정수 가족에게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법무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무자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무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연대 의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협상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이 퀭하긴 했지만 표정만큼은 결연했어요. 20년간 혼자 짊어져 온 무게를 이제는 가족과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정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영이 간단한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고맙다, 지영아. 너희가 없었다면.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힘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니까요. 현우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오신 아버지니까 오늘도 잘 해낼 거예요. 오전 10시 금융회사 회의실에 박정수 가족이 도착했어요. 넓은 테이블 건너편에는 여러 채권회사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박정수 씨, 오늘 가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셨네요. 주 채권자인 금융회사 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2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후배 보증을 선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번의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채권자들은 정수의 진솔한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죠. 투자 실패도 제 욕심이었고 무리한 대출도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책임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현우가 일어서서 아버지 옆에 섰어요. 저는 박정수의 아들 박현우입니다. 이 빚, 우리 가족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삶을 짓밟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책임진다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죠. 지영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서입니다. 서류에는 집을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현우와 지영이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 월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생활비 절약안부터 부업 계획까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 아닌가요? 다른 채권자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혼자 20년을 버텨오셨는데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채권자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분이 정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민원실에 근무하셨던 박정수 씨 맞습니까?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 정말 박정수 씨시네요. 그 사람의 표정이 급격히 밝아졌어요. 15년 전에 제가 아버지 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시청에 갔었는데 그때 도움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변했어요. 다른 채권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봤죠. 그때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서류가 필요했는데 박정수 씨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남아서 끝까지 도와주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은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박정수 씨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가 다른 채권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본인이 고생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정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자가 아니라 선량한 마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또 다른 채권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IMF 때 지인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우호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냉랭했던 협상장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박정수 씨 가족의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주 채권자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정수를 알아본 채권자가 제안했어요. 원금의 30%는 탕감하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채권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관대한 조건이었거든요. 대신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주 채권자가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상환 중에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 회복되고 매년 상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현우가 가족들과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만 같은 조건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정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에서 굴러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정말 괜찮겠느냐? 정수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하면 못 해낼 일은 없어요. 지영도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밝게 말했어요. 10년이면 충분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조촐하게 축하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진짜로 가벼웠거든요. 2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은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정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현우도 고기를 구우며 동의했어요. 앞으로는 뭐든 함께 상의해요. 정수는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었는지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10년간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정수 가족은 약속대로 넓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좁은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버지,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네요. 현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가족이 돌아가며 집안일을 도왔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시간 참 빠르다. 정수는 작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온라인 쇼핑몰 포장 작업을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인데요.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게 보람 있어요. 현우도 본업 외에 주말마다 과외를 했어요. 대학생 때 했던 경험을 살려서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죠.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현우야, 과외는 어때? 너무 힘들지 않고? 정수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가족들은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었어요. 생활비를 줄이고 모든 가족이 노력한 결과였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도 편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친해졌죠. 정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던 김영호가 말했어요. 응, 마음이 좀 편해져서 그런가 봐. 정수는 바둑알을 놓으며 웃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 속이 시원해. 그게 맞지. 사람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는 법이야. 김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손자가 졸린 눈으로 말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지영이 현우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현우도 감회가 깊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편해 보이시고 정수는 이제 더 이상 금고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투명해진 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우야, 지영아. 너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정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로 고마워. 정수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데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잖아. 지영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맞아요. 현우도 동의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정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순간들이라는 걸 말이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걱정해주는 이런 시간들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이제야 진짜로 알겠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몇 주 후 정수는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어요. 20년 전에 도망쳤던 그 후배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제야 상황이 나아져서 빚을 갚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죠. 현우야, 이거 봐. 정수가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현우는 편지를 읽고 놀랐어요. 진짜 보내온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 것 같아. 양심이 남아 있었나 보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 돈으로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겠네요. 지영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이 돈은 따로 모아두자. 혹시나 할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현우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박정수 가족은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갔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가족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수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냥 창밖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으셨죠? 현우가 물었어요. 그래, 맨날 불안했거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정수의 마음에는 오히려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정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아버지. 현우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거실에서는 지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따뜻한 꿈을 꾸었죠. 창밖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는 마침내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죠. 몇 년 후에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가족과 함께 그 무게를 나누게 된 지금 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